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철학자 정태문입니다. 네, 4편에서는 오프를 넣는 과정이었어요. 개념이죠. Pre-approval letter, 그리고 honest money, 그리고 오프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까, 이런 세 가지를 갖다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요, 오프를 넣는 과정에서 이해되는 seller disclosure를 검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문제, 그리고 attorney review, 그 다음에 라이드 검토, 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contingency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escrow 열기가 뭔지, escrow 열기에 대해서 등등 갖다가 하나씩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seller disclosure는 뭐냐면요, 셀러가 그 팔집에 대한 기본 정보를 공개하는 문수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eller disclosure는 그러니까 오프를 넣기 전에 받아서 이렇게 리뷰하고 볼 수도 있고요. 오프를 넣는 과정에서도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시간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검사는 정식 계약이 끝난 후에 인스펙션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뭐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있죠. 또 여러분이 또 집을 미리 이제 봤으니까요. 대충은 알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셀러 디스클로즈는 그 살집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서류상으로 얻고 알아가는 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이 언제 지어졌는지, 보일러가 몇 년 됐는 건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구체적인 항목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쭉쭉쭉 이렇게 거기다 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셀러가 그 질문이 있고, 언제 지어졌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런 거 보여주면 그런 식으로 있다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변호사 선임은요, 여러분 변호사 선임은 이제 오프를 넣는 과정에서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법적 절차에 돌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리얼터가 추천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죠. 네. 뭐 잘 모르고요. 특별히 처음 집을 사거나 미국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런 장단점이 있겠죠. 뭐 서로 간에 리얼터와 변호사가 다 호흡이 잘 맞아서 잘 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간에 뭐 현실적으로 따로 이렇게 알아볼 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리얼터가 추천하는 변호사를 선임했는데요. 뭐 그냥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비는 변호사마다 차이가 좀 있겠는데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한 뭐 1,500불 정도 전후로 뭐 1,300불, 1,500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청리 리뷰는요. 어청리 리뷰는 하나의 전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셀러와 바이어 간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오프 가격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합의를 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갖다가 전체를 그 계약 과정을 법적으로 구체화시키는,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그런 구체화시키는 모든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어토니 리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어토니 리뷰 과정 안에요, 중요한 개념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요. 라이드라는 개념하고 컨틴전시라는 개념입니다. 먼저 라이드를 이렇게 알아보면요, 라이드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일단 바이어와 셀러가 집 가격 합의를 하면 이제 그것을 갖다가 바이어 어토니하고 셀러 어토니, 바이어 변호사, 셀러 변호사가 법적 검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제가 어토니 리뷰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런 전체 과정을 어토니 리뷰로 하는데 그 전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라이드가 뭐냐 그러면 바이어 어토니와 셀러 어토니, 변호사 간에 서로 간에 주고가는 그런 서류가 있을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뭐 서로가 오고 가는 서류, 그걸 갖다가 라이드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라이드는 계약 서류,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쉽겠네요. 계약 서류죠. 근데 그 계약 서류 안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셀러 변호사하고 바이어 변호사가 서로 검토하고 서로 네고시에이션해서 결정을 짓는다는 거죠. 근데 그 라이어 계약 서류 안에 중요한 항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해되는데 좀 생소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생소한 개념이 영어로 contingency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생소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 contingency는 뭐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어떤 언급이라고 할까요? 항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라고 하죠. 네.
이 컨틴전시는 보통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mortgage contingency, inspection contingency, appraisal contingency, property sale contingency가 있네요. 하나씩 보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뭐 이런 거죠. 이 mortgage contingency라는 건 뭐냐 그러면요. 그러니까 mortgage가 뭐죠? 모기지,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은행에서 론을 받아서 하는 그걸 mortgage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중간에, 그러니까 원래 모기지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나온다고 알고 이렇게 계약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모기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합법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지금 우리가 계약을까지 왔으면 우리가 뭐 어니스트 마니도 들어갔고 뭐 우리가 어떤 디파짓도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어떤 돈을 갖다가 그 디파짓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해서 합법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의미는 합법적이란 말은 뭐냐? 그래서 이제 이 컨텐츠를 넣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합법적이란 말은 어니스트 마니나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그냥 그런 걸 돈을 다 돌려받고 이렇게 그 계약을 다 파기할 수 있는 조건을 미리 이 계약 서류에다가 이 컨티전시를 걸어서 조건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nspection contingency는요, 여러분께서 이제 어토니 입의를 마치면 구체적으로 이제 그 집을 갖다가 이제 계약이 성립되면 집을 검사한다 그러죠? 집을 이렇게 검사하잖아요. 검사했는데 집에서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수리해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수리를 해달라고 셀러에게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셀러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러니까 그 인스펙션에서 발생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셀러가 거부하거나 큰 문제가 있으면 그럼 바이어가 이걸 갖다가 나는 이 집을 안 살란다. 그렇게 합법적으로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조건부로 달아두는 거죠. 그걸 갖다가 inspection contingency라고 부르는 거죠. 예, 다음은 appraisal contingency인데요. 이것은 집을 감정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든지 집을 감정을 했는데 집 감정 가격이 집에 지금 현재 산 우리가 이렇게 오프해가지고 계약을 맺은 그 실제 가격보다 문제가 이제 수익가 다를 경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는 합법적으로 좀 전에 말씀 합법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보통 감정 가격과 실제 집 가격 차이가 발생하면은 이제 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서로 negotiation, 내고를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제가 첫 번째 오프를 넣은 집이 이런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요. 집 가격을 우리가 10만 불이라고 칩시다. 10만 불에 이제 오프 가격으로 합의를 했는데, 집 감정을 받아보니까 집 감정사가 9만 불로 나왔어요. 그러면 감정 가격이 낮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보통 그 중간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쪽에서도 셀러도 5만 불을 그러니까 내리고 우리도 5만 불 올려서 9만 5천 불 선에서 보통 이게 기본적으로 내고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셀러나 바이어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그렇게 안 할란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계약이 깨어지는 거죠. 네. 그럴 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appraisal contingency는 그 감정 가격이 나왔는데 이 감정 가격이 실제 가격이 다를 때 그러니까 깎아주지 않으면 내가 합법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그런 항목을 넣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볼 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property seller contingency죠. 이거는 이제 좀 어떤 상황이냐면 property sale이잖아, 파는 거잖아요. property 그 집을 property sale을 파는 건데. 현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본인이 어떤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면 그 집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지불하고 돈을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럴 경우에도 내가 기본적으로 합법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그런 조건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계약 서류에다가 넣는 걸 우리가 property sale contingency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바이어 변호사가 와이드 계약 서류를 갖다가 이렇게 주로 왔다 갔다 한 것 갖다가 바이어 변호사가 바이어에게 이제 매번 이렇게 보내줘요. 보내주면 여러분이 그것을 검토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쌍방 변호사 간에 수정할 것이 있으면 서로 이제 이야기하고 문서로 이제 이메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몇 차례 수정 보완을 했어요. 그걸 갖다가 바이에게 메일로 보내주면 그것을 이제 검토하고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셀과 바이어가 사인을 하고 이제 그 오프 페이퍼 그러니까 그 계약 서류를 통해서 그 계약 서류가 이제 법적으로 정식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법적 계약 관계가 성립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과정이 보통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이 과정이 보통 걸리는 시간이 이제 보통 한 3, 4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셀러와 바이어가 지금 그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오토 리뷰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미리 사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프 가격을 넣고 나서 그래서 오프 프레이프에서 사인을 했지만 3, 4일 안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오토니 리뷰하는 정식으로 법적 계약이 체결되기까지는 3, 4일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간 안에는 그러니까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게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 리뷰가 완전히 끝나면 법적으로 정식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취소하면은 뭐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위약금을 낸다든지 뭐 어니스트 마인을 떼인다든지 그런 등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3, 4일 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변호사 리뷰가 완전히 끝나서 정식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변호사 리뷰가 일단락 되면 정식 계약이 성립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에스크로가 열린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에스크로는 딴 게 아니고요. 조금 약간 이렇게 좀 애매한 개념일 수 있는데 그냥 제3자 같은 회사가 개입해서 여러분이 그 맡긴 돈의 문제, 수리에 관해서 관리하는 그런 회사가 있다. 그 회사를 갖다가 인발브 시킨다, 개입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변호사 어토니 리뷰가 끝났으므로 정식 법적 계약이 되기 때문에 제3자가 법적으로 개입하는 그 3자가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돈과 수리를 관리해서 이제 정식 절차로 진행된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뭐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에스크로가 열리면 1, 2주 안에요. 그다음 세컨 디파시라 그러죠. 이게 돈을 좀 더 내요. 몇만 불 이렇게 세컨 디파시를 내고 정식 계약이 되었으니까요. 정식 계약 이렇게 그렇게 내고 그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모든 게 이제 정식 계약이 되기 때문에 모기지를 구체적으로 진행해서 모기지를 갖다가 이제 그 클로징 때까지 시간을 잘 배분 잘해서 마치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시간 안에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인스펙션도 마찬가지죠. 인스펙션도 보통 한 일주 안에 이 오토 리뷰가 끝나면 일주 안에 보통 인스펙션 마쳐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잘 준비하는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인스펙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ye now.